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명작 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 네이버 명작 공법에 매일매일 익히기 지문 올라가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지문들을 정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그 위에 중단계, 상단계 층층으로 올라가서 합격이라는 꽃을 필 수가 있어요. 우리 공법 정말 어렵게 나오고 길게 나옵니다. 이런 문장 자꾸 보셔야 돼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래가고 기억납니다. 자, 12월 11일 월요일자 지문,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자. 취락지구는 우리가 여러분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지구로 나눠진다라고 할 때, 자, 여기 머릿속에 딱 연습하는 거예요.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지구로 나눠진다. 자연 집단. 요 집단 취락지구 이놈이 개발 제한구역에서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집을 짓는다. 개발 제한구역 집단 취락. 뭐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개집. 우리 강아지 개집. 개발 제한구역 집단. 그 다음에 녹지지역하고 녹관농자 자연취락, 녹관농 자연취락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자연취락지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자, 녹지지역, 자, 이제 고수들은 아직은 안 되지만은 여기 딱 나오면 한 단계 요까지 외우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고수는 자, 녹지지역이면 건폐율 20%, 관리지역 20%, 계획관리 무시하고, 농림지역 20%, 자연환경 보전지역 20%인데,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60%까지 조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면 이런 용도지역 안에서는 지을 수 없는 1종 건생, 2종 건생, 물론 단독주택은 기본이고요. 2종 건생 중에 휴일 단란 안마 요거 빼고 휴게음식점, 일반, 단란, 안마 시설소 뺀 2종 건생 다 지을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외운 대로 하면 동물들을 운동시켜서 창고에 넣고, 동식물 관련 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삐딱한 놈 교정하고, 교정했으니까 군대 보내야 된다, 국방군사시설. 그 다음에 방발이, 방송통신, 발전시설.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 지을 수 있다. 여기까지 쫙 기억을 하면 고수.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자, 개발제한 개집, 집단, 취락지구. 이런 건 정말 언제 시험 나와도 지문에 이상하지 않다는 것 아시고요.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제가 소리 내는 것보다 더 크게 떠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딱 보면 주거, 공업, 유통. 자, 이번에 여기다가 말이죠. 상업 기능으로 해서 탁 바꿔낸단 말이죠. 상업지구는 개발할 필요 없어요. 주거, 공업, 유통물류, 이게 산업유통, 관광휴양 기능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한다.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자, 집단 주다, 특정 개발 진흥,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 특정 개발 진흥지구. 그래서 이렇게 주거 기능, 공업 기능 빈칸 내고 채우시오 해도 할 수 있도록.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러면 이제 되거든. 주산, 관복이 턱. 그럼 이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위제한. 자, 복합적 토지형을 도모한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한다. 이렇게 요 지문들 정말 하나하나 특히 요렇게 포인트들 아닙니까? 포인트들. 자, 여러분들이 쫙 읽고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12월 달인데 빈칸 쫙 채울 정도다. 대박입니다. 내년 10월 달까지 하면 완전 제가 볼 때 합격 보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치 12일 날 한 거 한번 볼까요? 이 지문 제 기억에 2번인가 시험 나왔습니다. 시도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그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 목적, 건축, 그 밖에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이외의
자,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가 바로 9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고, 방방, 보호지구, 취락지구, 자, 보치,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걔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요 내용들. 그 외의, 그 9개 아닌, 그 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냐, 도시군 관리계획이냐. 자,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셋 중에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9개 용도지구, 그거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시도 대도시별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다. 없다라고 하면 X. 정말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학교 가라고 실무 나갔더니 뭐야? 토지용계획 황에서 띄었더니 풍치지구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고, 방방, 보치, 개특, 복합. 이 아닌. 그래서 새로운 거 신설할 수 있는데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그 다음에 행위제한,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나오는데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은 전부 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합니다. 단 고도지구,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요거 빼고. 그래서 경관지구. 이 지문 뭐 이런 이 지문들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죠. 경관지구 안에서는 뚜루룩 해놓고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계획 조례니까 이게 뭐냐면 특별시에서 만드는 조례, 광역시에서 만드는 조례, 특별자치시에서 만드는 조례, 특별자치도에서 만드는 시, 군별로 만드는 조례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조례의 내용은 여기서 만드는 지자체별로 좀씩 상이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례 내용을 물어보진 않죠. 근데 시험에는 요 문장 그대로 넣어놓고 요걸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뭐 조례 대신에 다른 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소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도시군계획 조례. 다 도시군계획 조례예요. 단 고도지구 안에서는 요걸 도시군계획 조례로라고 넣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고도지구 안에서는 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 주거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지정할 때 높이를 정해주는 거예요. 따로 조례 만들 이유가 없지. 자, 25m 고도지구라고 딱 결정하면 25m 넘는 걸 지을 수 없다. 자, 45m 고도지구라고 하면 45m 넘는 걸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도지구 지정을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요 결정 고시할 때 높이를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요거를 제일 많이 바꾸는 게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건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 만들 필요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별 5개입니다. 그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방제지구도 조례죠.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 다 도시군 계획 조례. 요거는 별 5개. 그 다음에 이제 13일자 수요일 날 이거 뭐 한 번에 착 복습을 해야죠. 자, 이제 아까 개발제한구역 집단적 개집 집단취락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당연히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특별법 적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줄여서 개특법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개집,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취락지구. 따라서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단취락지구니까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 적용을 받는다. 줄여서 개특법. 제발 3번이고 4번이고 떠들어서 이 법 제목을 좀 외워주세요. 외워주셔야 돼요. 떠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도시군계획 조례. 자, 그 다음에 요 지문. 야, 이 지문 정말 이거 여러분 지금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런데 용도구역은 없잖아요. 용도구역은 없어. 그럼 여기다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또 틀리거든요. 자, 용도지역이 뭐든 용도지구가 뭐든 도시군 계획시설. 이건 뭐 공적인 시설이죠. 개인들이 설치하는 사적인 시설이 아니고 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지역이든 어떤 용도지구든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거니까. 심지어 막 농림지역이다, 막 여기 막 방화지구다, 경관지구다, 뭘로 지정됐든 이거 설치할 때는 얘는 킹 왕짱이에요. 행위제한 적용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제도나 지구제도는 개인들의 사적인 토지 이용에 규제를 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면서 차 해놓고 적용을 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이 놓으면 어떤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얘는 규제받지 않고 설치될 수 있다. 근데 왜 용도 구역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도시군계획시설이라도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돼 버리면 설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더 센 놈은 용도 구역이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지문들 다 여기 읽다가 근데 교수님 자세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표시해 놓으세요. 세월이 가야 좀 반복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요 놈은 규제받지 않고 설치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지문 뽑을 때 대충 눈 감고 신봉사 선글라스 끼고 뽑은 게 아니라 기출된 지문들 좀 설명하고 싶은 것들만 갖다 놓은 겁니다. 자, 목요일 자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용도구역 5개 중에 하나만 외우시라 했죠. 국방부 장관 요청에 있어서 보안상 지정한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인데 요 놈은 누구만 지정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리고 이 문장을 외워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요놈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이게 문장 외우는 거예요. 이걸 도시군관리계획 대신에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지.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데 두 가지 목적.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할 목적도 있지만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 얘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용도구역은 용도구역 중에 보안상 국방부 요청으로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자는 아까 계집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 취락지구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습니다. 똑같이. 따라서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련하는 특별조치법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나가면 땡이죠. 지정문제 그거 알아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그래서 쭉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포인트는 요런 거. 그래서 반복해서 또 해놓고 또 돌아서면 잊어먹죠. 자, 금요일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했다. 아까 이거 누가 지정하냐?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고 그랬죠. 얘가 지정했다. 그 안에 행위제한은 국토개법 적용 안 합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줄여서 도녹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얘를 뭐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이렇게 바꿔서 뭐 내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한번 읽어 놓으시고. 자, 드디어 시가와 조정구역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만은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유보기간을 말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해야 되겠다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런 것들 말이죠.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광역도시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 유보기간을 3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되옵니다. 최소 몇 년 이상? 5년. 길면 20년. 유보기간 25년 정할 수 있나요? 아니 되옵니다. 자, 유보기간 10년은 정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그래도 틀리옵니다. 20년 이내에는 3년도 들어갔잖아요. 20년보다 넘을 수 없다. 그럼 맞죠? 이건 뭐 여러분들 진짜
사는 게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기분 좋게. 그래서 이런 것들 소리내서 꼭 읽어보시고, 시가와 저정구역은 언제 해제되나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다음 날부터.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자동으로 공법책을 보다가 문제 풀다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있어. 그러면 주민들은 해제된 걸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게 풀렸다는 걸 모르니까 자동으로 해제될 때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고시할 필요 없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풀렸다, 지구단위계획 해제됐다, 뭐 시설 부지 풀렸다, 그럼 다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문들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 별거 아닌 거라고 하지만 그 출발할 때 제가 이런 거 연말에 뭐 초창기 해준 적이 없거든요. 출발할 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왕이면 미리미리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덜 고생합니다. 우리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합격. 올해 15,000명을 합격시켰고 그 15,000명 중에 1차, 2차 종합반으로 한 사람은 5,000명, 1차 면제돼서 2차만 한 사람들은 10,000명이라는 이 통계 속에는 자, 작년에 34,000명이 1차 면제자였는데 그 중에 10,000명 됐다. 24,000명 탈락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마무시한 시험이에요. 2차도 1차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서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차차차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짧게 넣습니다만은 앞으로 좋은 더 수준 높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매주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